안녕하십니까, 이진권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문재인 세력의 교만이요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.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.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그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최광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, 이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공천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죠. 그래서 기고만장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.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. 또 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, 뭐 이런 말도 했고,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지는 않았다, 이런 말도 했습니다. 이렇게 뭐 험한 용어를 총동원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공격했겠습니까? 검찰을 공격했겠죠. 자신을 기소했다고 해서.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, 검찰은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? 칼은 내 손에 쥐어져서 난 이제 국회의원이야, 니들 가만 안 둬, 이런 말인데, 대한민국의 검찰이, 대통령이 지휘하는 그 검찰이 공직기강 비서관 하다 지금 국회로 가게 된 그 전직 비서관 한 사람의 협박에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까? 이런 걸 보면요, 문재인 정권이 압승한 이번 총선의 결과, 우리 앞에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치, 어떤 사회, 어떤 나라를 펼쳐 보일지 뻔하지 않습니까? 지금 최 전 비서관이 그걸 아주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어디 이래서 사람이 겁이 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? 이 사람뿐 아닙니다.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, 또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한병도, 이 두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어요. 이거 종전 같으면요,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. 왜냐하면 최소한의 겸양이라는 게 있거든요. 최소한의 염치라는 게 있고, 이렇기 때문에 기소당한 사람이 말이죠, 보란듯이 나가서 그것도 집권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다? 그 이 사람들 또 뭐겠습니까? 너희들 검찰 두고 봐. 내가 이제 국회의원 되면 너희들 가만 안 둬, 이거죠. 아니, 저 황운하 전 경찰청장, 이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검찰개혁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. 이 사람들 논리는 뻔합니다. 오직 하나입니다. 힘이 곧 정의다, 이거죠. 힘이 있는 쪽, 힘을 가진 쪽이 이기게 마련이고, 이긴 쪽이 곧 정의다. 이게 이 사람들이 신봉하는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. 전국 단위의 그 선거에서 4번이나 지금 내리 패배한 미래통합당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. 그동안에 자유우파 국민들은 혹시라도 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미래통합당 길을 꺾을까봐, 또 총선을 앞두고 무슨 불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까봐 조심조심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쓴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참았는데요, 이런 그 국민들의 염려나 배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뭘로 갚았느냐? 무사한일, 나태, 이런 행동으로 갚았죠. 당 안에서 싸움질을 해가면서 공천 과정에서 서로 말이죠, 자기 목 챙기겠다고 그렇게 온통 소동을 벌여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스스로 갖다 반납해버린 셈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자,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기운이 도는 건 다행입니다만은,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지금 이제 바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지도 체제를 정상화하느냐,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느냐, 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. 설왕설래하는 모양인데, 되게 뭐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자, 또 이런 말이 나오겠죠.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, 그거 답이 아닙니다. 왜? 비대위 한두 번 해봤어야죠. 그때마다 비대위 해가지고 무슨 성과를 거뒀습니까? 왜? 그 집에다가, 낡아 빠진 그 집에다 계속 벽지 새로 붙이고 한다고 해서 새 집이 되는 거 아니죠. 그러니까 정말 이제 쇄신하고 싶다면 이 새 집을 지어야 됩니다.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. 헌 집은 허물어 버리고 새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인도 새로운 사람이, 젊은 사람들이 그 집을 이끌어야죠. 젊고 유능한 사람들, 계속 그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온 사람들, 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람들, 이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런 지위를 유지한다, 이래 되면 국민이 보기에 뭐가 바뀌었느냐,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진실로 바뀐 모습을 보이려면 집을 완전히 새로 짓고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아날로그 시대의 정당은 이제 버리고
디지털 시대의 정당으로 바꾸자 이겁니다. 면모를 그냥 일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을 만들자는 거죠.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. 마차가요. 그 뭐 수레바퀴 하나 이제 바꾸고, 마부의 그 안장 바꾸고, 곱비 새로 하고, 뭐 안에다가 마차 안에 그 장식 새로 하고, 이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마차가 되겠습니까? 그거는 그래봐야 마차입니다. 말이 이끄는. 비행기, 자동차, 이런 지금 시대의 그런 교통수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? 마차가 그렇게 발전해가지고 자동차가 되고 비행기가 됐다. 아이디어는 그렇게 바뀌어왔지만 그 공법, 기술,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.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과거의 정당, 지금 새로운 정당, 이것은 차원이 다른 정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겁을 내서 못 바꾸고 주저주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? 103명, 이거 뭐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지만, 그러나 103명 그 자체를 두고 보면 이 대단한 숫자입니다. 국회의원 103명. 이게 어떻게 적은 숫자일 수 있겠습니까? 인적 자원 충분합니다.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정당을 만들어 본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. 기술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무엇보다도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. 사람들 많고. 이런데 왜 새 정당을 못 만들겠습니까? 만들 수 있죠. 과거에 폐쇄적인 보수 정당 체제, 여기서 벗어나서 개방적인 범자유우파 연합정당 만들 수 있죠.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정당에 대해서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. 벽이 허물어지고 문턱이 낮아졌으니까. 그 다음에 자유우파,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사람, 민주적 법치 질서를 지지하는 사람 모두가 오십시오 하면 다 가죠. 새로 거듭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. 지금 대선이 말이죠.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지방선거도 그때 하죠. 이게 뭐 좀 긴 세월 같지만 금방입니다. 금방 닥쳐오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. 그래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. 여러분, 피닉스 이야기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.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이 피닉스라는 새는 500~600년마다 한 번씩 향나무를 쌓아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속에서 자신이 타 죽습니다. 그 재 속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럼으로써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. 무엇이든지 그냥 그 상태대로 영원히 가는 건 없습니다.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도 세월이 가면 무너지게 돼 있죠. 아무리 잘 조직된 그런 정당이라든지 뭐 단체도 시간이 지나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. 회사도 마찬가지예요. 인간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항상 거듭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새로 태어나는 노력, 그걸 미래통합당에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